안녕하세요, 모던 캠핑입니다. 오늘은 스노피크 텐트 중에서 모그 프로웨어라는 쉘터를 피칭하러 나왔는데 이 쉘터 같은 경우도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치러 나왔습니다. 모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설치 영상을 찍었던 도쿠돈 프로에 비해서 정보가 더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설치하기 전에 공부를 하려고 찾아봤는데 너무 없어가지고 조금 지금 약간 정보가 저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피칭하러 나왔는데, 모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쓰고 있는 리빙쉘 롱프로와 구조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피칭 자체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지만 저도 처음 친다는 생각을 갖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그 같은 경우에는 이너룸이 이제 벨메고 쉴드 루프랑 업라이트 폴이랑 기본적인 구성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그는 약간 이런 탄 색상인데 스킨이 요게 모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색감 자체가 굉장히 이쁘고 쉴드 루프도 같은 색상입니다. 리빙쉘 롱프로나 랜드락 같은 경우에 실버폴을 보면은 약간 유광이었는데 지금 모그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 살짝 무광입니다. 업라이트 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폴을 넣어준 것 같고,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다 살짝 무광 처리를 해놨습니다. 본체 스킨 같은 경우에는 50D라서 이렇게 한 손으로도 쉽게 들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가볍습니다. 팩 주머니 안에는 이렇게 스트링들이 들어있는데 전부 다 검정색으로 된 스트링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그랑베르크에서 쓰는 로프랑 똑같은 로프인 것 같습니다. 모그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업라이트 폴이 있고, 중심에 들어가는 리치 폴, 여기 A 프레임 2개, 그리고 마디 끝이 색깔이 들어있는 C 프레임 2개, 마지막 텐트, 이너 텐트 쪽에 들어가는 텐트 프레임 하나, 이런 식으로 총 6개가 되겠습니다. 일단 모그 같은 경우에는 설치 방법이 스노피크 리빙쉘 롱프로랑 거의 80~90%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리치 폴을 먼저 꼽고, 그 다음에 A 프레임, C 프레임, 텐트 프레임, 모양도 구조도 사이즈도 거의 비슷합니다. 색상이 좀 다르고 무게가 좀 다르고 가격도 조금 다릅니다. 리치 폴을 먼저 꽂아 주겠습니다. 모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새로 구매하시려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보다 사용하고 계시거나 그냥 재미삼아 이런 텐트도 있다는 게 궁금하셔가지고 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본체 설치 영상은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치폴에다가 A 프레임을 꽂은 상태인데, 설명서 상에는 여기 중간마디 있죠. 중간마디를 뽑고 진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이렇게 뽑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채워서 하겠습니다. A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요 스티커가 지금은 떨어졌는데, 요 스티커가 자기 몸 쪽으로 오게 하고 오링도 이렇게 걸어준 다음에 텐션을 조금 주셔야 됩니다. A 프레임을 하부 스킨에 꽂을 때 이제 오징어 핀을 찾다 보면은 이렇게 검은색 로프가 있고 회색으로 된 이렇게 오징어 핀 2개 달린 핀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오징어 핀에다가 꽂아 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먼저 꽂게 되면 나머지는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A 프레임까지 다 꽂은 상태의 느낌은 롱프로보다 조금 천장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C 프레임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C 프레임은 이렇게 검정색 마디가 있는 프레임인데 슬리브에 보면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A 프레임 위쪽으로 오게 이렇게 넣어주고, 반대쪽도 넣어줄게요. 바람이 좀 불기 때문에 팩을 조금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팩은 이렇게 A 프레임 끝쪽에 먼저 팩을 박아주는 순서로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팩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프레임 4곳에 팩을 먼저 박아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C프레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을 넣어주고 바로 이게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검정색 로프가 달려있는 오징어 핀에다가 프레임을 넣어주겠습니다. 텐트 프레임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은 다 꽂아줬으니까 이제 버클을 다 치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프레임에 팩 4개를 먼저 박고, 그 다음에 C 프레임에 있는 끝마디에 팩 4개를 박고, 프레임마다 다 팩을 박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팩을 박기 전에는 항상 이런 문에 있는 지퍼들이 다 잘 잠겨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요 A 프레임 있죠? A 프레임 끝에 여기 한 개, 여기에서 오는 A 프레임 끝에서 오는 프레임 쪽에 여기 팩 한 개, 여기 2개, 반대쪽에도 똑같이 2개, 그 다음에 여기 C 프레임에서 오는 또 마디 끝에 있죠? 여기 하나, 여기에서도 오는 거 한 개, 2개, 반대쪽에서 2개. A 프레임이랑 C 프레임 팩을 박을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 C 프레임이랑 A 프레임을 너무 이쪽으로 탱탱하게 당기게 되면은 리빙쉘 롱프로도 마찬가지고 모그도 마찬가지고 이 문이 열릴 때는 잘 열립니다. 잘 열리지만 너무 텐션을 과하게 주게 되면은 여기 끝에서 이쯤에서 안 잠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문에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C 프레임이 너무 이쪽으로 안 당겨지게 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텐션을 주면서 이 문의 개폐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고 닫고가 잘 될 수 있도록 적당히 텐션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일단 프레임마다 팩은 다 박았고, 앞문이랑 뒷문 각각 2개씩 팩을 박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뒷문을 한번 먼저 박아 볼게요.
스커트까지는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바닥이 완전 평평한 상태는 아니라서 뒤쪽은 조금 바닥이 뜹니다. 리빙쉘 롱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붕 같은 경우에 요 라인이 요 제일 중간에 리치폴 쪽이 제일 높았는데, 모그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 조금 처져 있고 C프레임 쪽이 조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구조가. 쉴드 루프 같은 경우에는 구분할 때 요 A프레임 쪽에 약간 A프레임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심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를 찾으시면 작업하기가 조금 편할 것 같고, 기존에 쉴드 루프를 씌우는 것처럼 먼저 뒤집은 다음에 한 면을 채워주고 반대편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쉴드 루프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쉴드 루프까지 설치를 끝냈는데, 지금까지 스노우피크의 쉴드 루프를 설치한 것 중에서는 가장 손이 많이 갔습니다. 각 프레임마다 다 이렇게 찍찍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찍찍이가 있고, 고리도 있고, 여기도 고리도 있고, 찍찍이도 있고. 여기 벨크로는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중간마디는 벨크로를 안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끝마디 쪽에는 벨크로를, 여기 요 끝마디 쪽에도 이렇게 벨크로가 있거든요. 벨크로를 하고 체결해 주는 게 조금 더 편했으니까 벨크로는 끝쪽에는 채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특이한 거는 삼각 스토퍼가 조그만한 이런 삼각 스토퍼가 달려 있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 주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쪽에 오면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 앞쪽에는 쉴드 루프에 보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줄이 하나 가 있습니다. 여기는 줄도 꺼져 있고, 이렇게
고리를 걸 수 있게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떡볶이 고리가 있습니다. 요 떡볶이 고리는 뒤쪽이랑 마찬가지로 앞쪽에도 이렇게 삼각 스토퍼가 있거든요. 삼각 스토퍼 쪽에 이렇게 고리를 하나 빼게 되면은 이렇게 벨크로도 여기를 풀고 얘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실드 루프를 이렇게 접고, 그러면 이쪽이 약간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고리를 기존의 이 삼각 스토퍼를 이렇게 당겨 가지고, 이 위인지 밑인지 잘 모르겠는데 밑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걸어 가지고 여기 삼각 스토퍼로 이렇게 텐션을 줄 수 있습니다. 메쉬가 지금 약간 이런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뒤쪽 실드 루프는 다 이렇게 메쉬 라인대로 지금 실드 루프가 가 있는데, 앞쪽에만 조금 더 덮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랑 크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앞쪽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말 수 있게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게 고리가 다 달려 있습니다. 지금 모그 안쪽에 들어왔는데, 모그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위쪽에만 다 있습니다. 하부 쪽에는 창문이 없고, 앞에 메쉬 창이 있고 뒤쪽에도 메쉬가 따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벤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정면 상부에도 따로 이렇게 안쪽에서 열 수 있게 벤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벤틸은 상부에 이렇게 한 개, 뒤쪽에 여기 요거는 바깥에서만 열 수 있는 벤틸 양쪽에 두 개 이렇게 있고, 원래는 리빙쉘 S처럼 오거나이저가 양쪽에 들어 있습니다. 오링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는 지금 오늘은 같이 없는데 양쪽에 오거나이저를 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이너를 걸 수 있는 고리가 이렇게 있고, 천장에는 지금 고리를 걸 수 있는 고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쪽에 천장에도 이런데 고리가 없고, 요 고리를 이용을 해서 이너 중간에랑 연결해서 데이지 체인을 연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너 가방이고요. 이너 가방 안에 오거나이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지. 일단은 오거나이저가 이렇게 한 개 있고, 이너룸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텐트 같은 경우에는 천장을 먼저 걸어 주는 게 조금 편합니다. 이너룸은 앞뒤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앞쪽에는 이렇게 쇠로 된 고리가 되어 있고, 이너룸 뒤쪽에는 고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뒤에 팩을 박을 수 있게 이런 고리가 되어 있고, 앞쪽에는 이런 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고 앞뒤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냥 상부에 총 6개 고리가 있고, 중간쯤에도 고리가 있는데 일단 하부를 받고 제가 걸겠습니다. 이너룸을 설치해 봤습니다. 이너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지금 앞에 고리 거는 방법이 여기가 웨빙 스트랩이 없어 가지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뒤쪽에 저 고리도 그렇고, 이 고리 같은 경우에는 웨빙 스트랩이 돼 있어야 조금 편한데, 웨빙 스트랩이 없다 보니까 당길 때 엄청 힘을 많이 줘 가지고 당겼습니다. 지금도 보면 엄청 탱탱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중간에는 이렇게 또 팩을 박을 수 있게 하나 또 이렇게 고리가 나와 있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전선 들어가는 구멍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너룸 바닥은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창문은 지금 뒤쪽에 창문이 메쉬가 달린 창문이 있고, 사이드에는 전체 창문은 아니고 바깥이랑 똑같이 상부에만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지퍼는 이렇게 완전 개방되지는 않고, 이너룸에 있는 이 중간에 지퍼는 이렇게 개방 목적이라기보다는 바깥쪽에 있는 이쪽 창문을 열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이는 지퍼 같습니다. 천장에는 여기 뒤쪽에 이렇게 앞쪽에 랜턴 고리가 있고, 사이드 쪽에도 고리가 다 이렇게 두 개씩 달려 있습니다. 주머니는 이렇게 앞쪽에 두 개씩 양쪽에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바닥 사이즈는 215가 맞는 것 같습니다. 215 정도 나오고,
안쪽 지수가 한 238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일 안쪽은 238 정도 나오고 제일 앞쪽은 348 정도 나옵니다. 천장 높이는 제가 서 있는 제일 높은 기준으로 한 180 정도 나옵니다. 높이가 바닥 높이는 180 정도 나오고 지금 사이즈로만 봐서는 더블 매트가 조금 낑기겠지만은 더블 매트 2장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너룸 같은 경우에는 3명이서는 넉넉하게 잘 수 있고 4명이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잘 것 같은데 4명까지는 성인 4명까지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그 같은 경우에는 스노피크 내에서 리빙실 롱프로랑 사이즈가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폭이랑 길이가 조금씩 짧기 때문에 지금 느껴지기에도 롱프로보다 조금 작습니다. 전실 길이를 한번 재보면 전실 앞쪽 부분까지는 한 280 정도 나오고 제일 넓은 부분이 420 나옵니다. 420이고 지금 제일 높은 부분의 천장 높이가 195 정도 나오고 제일 낮은 쪽은 185 정도 나옵니다. 높이가 어른 2명이서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사이즈인데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니멀하게 다니셔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너룸 같은 경우에는 어른 4명도 되긴 되겠지만 4인 가족에는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애기 2명, 어른 2명 이렇게 쓸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고 전실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서 짐이 많은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목은 좀 작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그를 이렇게 설치해 봤는데 일단은 스킨이 가볍다는 게 장점인데 설치할 때도 그 장점을 조금씩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랜드락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크고 스킨도 무겁기 때문에 설치할 때 조금 바람이 조금 불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모그 같은 경우에는 오늘같이 바람이 많이 불어도 혼자서도 이게 가볍기 때문에 이 케어가 다 될 정도로 조금 설치할 때 부담이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이너룸 색깔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스노피크 이너 색깔이랑 조금 다릅니다. 색상이 조금 더 밝은 것 같고 하단부에도 요 스킨 색상이 갈색이 아니고 약간 회색입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모그 설치는 이 정도 하고 랜드브리즈 프로 3랑 도킹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그의 후문 쪽을 보면은 여기 도킹할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버클이 여기 2개, 상부에 1개 이렇게 버클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보통 리빙쉘 같은 경우에는 버클이 2개 정도 있는데 버클이 2개거나 문이 2개인데 이건 총 3개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상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에어라인 쪽에서 바르라고 또 다른 쉘터가 있습니다. 바르를 도킹할 수 있게 최상단 쪽에 여기 버클이 하나 있고 이 부분을 바르가 없으면은 쓸 일이 없고 여기 밑에 버클 2개는 여기 1, 2인용 짜리 돔 텐트 랜드브리즈 프로 1이라든지 어메니티 돔 S 같은 경우에는 이 버클까지 체결하고 설치를 하시면 되고 3, 4인용 뭐 도쿠돔이라든지 랜드브리즈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위에 버클에 맞춰서 도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랜드브리즈 프로 3이기 때문에 위에 중간쯤에 있는 2번째 버클을 이용을 해서 도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브리지 프로 3랑 모그랑 도킹을 그냥 조금 대충 해봤습니다. 열심히 한 건 아니고 얘를 조금 대충 해봤는데 색감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레이랑 탄 색상이랑 차이가 조금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고 이질감 없고, 빨간색이 조금 거슬리긴 한데 생각보다 도킹했을 때 느낌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